그 돈과 시간과 노력과 뭐 이런 걸 거쳐서 뽑아놨는데 하여튼 뭐가 좀 이상하게 돼가는 건 맞죠.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며칠만 좀 끌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네. 끌 만한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악수인 것 같아요. 그럼 어쩌라고? 아니 근데 옛날에 호남 사람 아니라며요 또 본인이. 예. 우리가 호남 비호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예. 상황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또는 대비 그에 대한 건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도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주도 넘어가면은 이걸 유지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저희가 비상계엄을 한 정당이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행동을 보여줬으면 우리 당은 이미 가루가 돼서 날아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서로가 존재할 수 살려주는 없었을 거죠. 거예요. 근데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에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당내 최종 후보가 선정이 좀 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좀 이야기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예. 조혜진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혜진 의원님 저희가 그 김문수 캠프 쪽 분이시라고 제가 알았는데 그 잘못 알았군요 저희가. 저는 어느 캠프도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김문수 캠프 그 나경원 후보 경선 떨어지고 나서 지지선언 할 때 저하고 아무 상의 없이 그때 이제 이름을 명단에는 김문수 캠프로 들어가 계셔서 예. 조혜진 의원님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가 이 구도를 아니, 짰던 거였어요. 그쪽에서 저기 저를 아주 잘 봐줬나 신 봅니다. 기자, 그 뭐 저 의원들 54명이 서명을 했다. 네. 또 이쪽에서 48명이 서명을 예. 했다. 두 개 합친 100명이 넘어요. 그때 방송 땅 때도 나오셨으면서 나 아닙니다라는 말씀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쪽 지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 그럼 상황은 어느 캠프에도 안 들어가 계신 거고.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역할을 아무것도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막 굳이 따지자면 예. 결국 이제 단일화가 관건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으세요? 예, 그걸 위해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마음으로 응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예, 또 뒤에서 힘을 보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네. 네. 도움될 만한 누구로 단일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거는 결국 본선 경쟁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볼 만한 사람 그게 누구죠? 중도 확장력 있는 사람 좀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좀 봐야죠.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이 그래요? 끝났지만 아직도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이제 전 후보들조차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국민의힘 경선 방향을 좀 짚어볼 건데 단일화를 꼭 해야 한다. 빅텐트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큰 틀에서 이런 입장이신 네. 거고 김정일 전 예. 최고 같은 경우는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당의 후보로는 김문수가 됐고 앞으로 단일화는 필요하다. 그 단일화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그 네. 모두 함께 그 네. 대항을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함으로 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냥 만약에 보통 후보였다면 네. 아마 아무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갖고 지금 고법으로 거꾸로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자면 그 선거 자격이 없을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네. 그 함께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라는
그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지 단일- 않았으면 네. 명분 없었을 거예요. 단일화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야 아니면 그냥 야권이 아니지 그 비이재명을 표방한 분들이 모두 합치는 네, 단일화. 모두 합치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겠죠. 쪼개서 오늘 얘기를 네, 해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주말에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어요. 당의 후보가 이 결과 분석을 좀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좀 뭐 일단 득표율로 봤을 때 전체 득표율은 김문수 후보가 56.53, 한덕수 후보가 43.47, 한 9%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 뭐 당원 투표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앞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사실 우세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과반이 나왔어요. 이 결과를 좀 어떻게들 보셨어요? 원래는 이제 당원 같은 경우는 8대 2나 7대 3으로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쪽 김문수 캠프나 홍준표 캠프에서도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들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치고 올라오던 과정이고 그 배신자 프레임이 깨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론조사는 2, 3% 정도 뒤진 건데 그런 것들이 그 시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그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속 상승세였었어요. 네, 계속 상승세였고 뭐 그 한 2, 3일 앞두고는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 모두가 다 한덕수 다음에 그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문수였는데 그 김문수 후보는 보면 이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앞세움으로 해서 네. 거기서 일종의 어떤 그 약간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월 16일 날 당대표에서 쫓겨날 때 한동훈은 이제 정치 끝났다. 더 이상은 보수 정당에서 발을 내릴 수 없다. 네.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몇 달 사이에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였고 앞으로 시간은 한동훈의 네. 편일 것이다.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는 혹은 찍었던 사람, 응답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뭘 바라고 김문수에게 표를 준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를 바랬던 사람은 어떤 걸 희망했던 사람들입니까? 그 김문수 후보는 주로 저 강성 우파들이죠. 예. 그러니까 되게 자통당 계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뭐 김문수 후보 본인도 자통당의 초대 대표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현실적으로 자유통일당. 네.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그 이중 당적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유통일당 당원들의 상당수가 우리 당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표를 많이 줬을 네, 거다. 선거 직전에도 또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세력을 많이 얻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성 그 친윤 그룹과 그 자통당 그룹 뭐 이런 분들이 다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좋아하는 분들도 일로 갔고. 그렇죠. 일단은 네. 경선은 둘 쪽에 하나였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다 결집된 거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쇄신 뭐 변화 이런 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개혁,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네. 당의 미래가 이대로 되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지지를 했죠. 이 분석은 대체로 공감하십니까? 예.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이 체제 수호 의지가 강한 분들. 무슨 체제죠?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요? 예. 아. 그 부분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소신이 강하다, 네. 믿을 수 있다, 네. 그걸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기대를 가지는 분들. 그 자유민주주의는 한동훈 아니요, 후보도 엄청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지를 한 것 같고, 단일화가 김문수 후보가 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한,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그 단일화 하려면 어느 후보가 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분들이 또 김문수 후보한테 좀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그쪽으로 이제 좀 간 것 같고, 우리 한동훈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누가 제일 나을까? 네. 또 이재명 후보를 상대해서 누가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특히 TV 토론 같은 데서 이재명 후보를 누가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을까? 그거 기대했던 분들. 고민했던 분들. 그다음에 중도 확장이 네네. 이제 관건인데 그것이 누가 제일 유리할까? 강할까? 그리고 이 선거를 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네. 우리 쪽에서 좀 이렇게 성산이 있으려면은 과거에 대한 심판 선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의 선거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는 그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에 변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찍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 네.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초단기 선거다 보니까 네. 한동훈 후보는 이 바닥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이 정체 상태였으면 시간이 더 흘러도 변화가 없을 텐데 네.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열흘 정도 선거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면은 이 박빙 구도로 갔거나 아니면은 한동훈 바뀔 후보가 수도. 그렇게 바닥에서 시작한 거 맞아요? 아니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63% 얻었고 한동훈 후보 정도의 뭐 인지도나 뭐에서도 그렇게 막 밀리는 후보는 별로 아니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점 기준이 아니라 예. 계엄 직후 탄핵 직후 예, 시점 예. 기준 우리 당이 경선이 스타트할 때 그 시점 기준으로 그때는 완전 해서는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여론조사에서 3등, 4등 이렇게 나오다가 2등까지 치고 초단기에 치고 올라간 네네네. 거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아쉬움은 잠깐 뒤로 하고 한동훈 후보 역할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출되고 나서 수락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 뭐 경선 과정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계엄 사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과 메시지는 없고 이 탄핵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연결 지은 이 수락 연설을 통해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쨌든 반탄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어떤 에피소드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선 후보 확정되기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친윤계 의원들이랑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이제 술집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갔고 같은 술집에 윤상현, 강명구, 곽규택 의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큰한 얼굴로 잠깐 이제 경호원들 대동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겠죠 의원들한테 만났습니까? 근데 의원들은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술집에서 다른 자리에서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점상 뭔가 또 약간 이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안 사는 의원들이 뭐 아크로비스타까지 가서 거기 술집을 가진 않았겠지. 만났겠죠. 맛집인가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만났다고 치고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중 내지는 이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좀 지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뜻 같은 것들이 좀 친윤 의원들한테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거 매우 추정입니다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경선에 나온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대통령 뵙고 와서 그걸 공개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당내 이 의원들의 지지 이동 좀 더 있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은 우리 윤 대통령께서 뭐 그 수사나 소송에 대한 대응도 하지만은 네. 현실 정치에 대해서 딱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 당이나 당원들 뭐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나는 그냥 재판에 수사나 신경 쓰겠다. 재판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내에 제일 중요한 게 당 대표 뽑든지 대통령 후보 뽑든지 이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뭔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누구 뽑히면 보여지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하고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누가 되는가보다도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민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본인에게 제일 도움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당내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게 나한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지금까지 쭉 그 은행들을 보면은 네. 거기에 또 당 후보들이 또 같이 또 뭐 소위 말해 부안해동했을 수도 있고 전술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여전히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 생각은 이거래라고 하면 그 뜻에 맞게 투표 내지는 막 움직일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들도 결국은 당신 민심이 같이 가는 구도에서는 예. 대통령 은행이 민심의 일렬한 지지를 받으면은 그대로 따라갈 텐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네네네. 대통령 하시는 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부분도 있고 또 민심이 멀어지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들 누구나 다 하겠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국민에서 어느 쪽 한 표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는 네. 그 부분적으로 이용할 그 가치가 가능성은 있다고 있다? 판단할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대통령과 몇몇 친윤 의원들이 네. 이제 만났다. 뭐 그 이후로 그게 어떤 영향이 줬는지는 뭐 지금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뭐 네. 한번 더 짚고. 네. 그래서 한동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우리는 빨리 그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하고 절연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절연한다고 이게 아니 근데 우리는 물론 절연하자 그러다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지만 네. 근데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자꾸만 끼어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악재다 이거. 선거 망치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김문수 뒤에는 정광훈이 있고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퍼져 나가면 그러면 저희가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누구의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이 누구의 대리인들이다? 대리인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물러나 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면 네. 때문에 그러겠죠. 뭐 내가 지명한 사람이 혹시라도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사면 받을 수 있다. 내가 너 시켜줬으니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네. 이게 지금 선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는 걸 모르는지 저는 진짜 답답한 생각이에요. 혹시 그러면 절연하고 나서 승리 시나리오 내진 전략 같은 게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는 있다 잘하면? 아니 이게 원래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됐으면 네.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싸우려면 함께 뭉쳐서 가자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빠져야 돼요. 뒤에서 무슨 후견이라는 것처럼 자기들이 거기다가 자기 대리인들 내세운 것처럼 하면 어느 국민이 대리인 대통령을 원합니까? 그건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김문수 뒤에서 후보와. 합니다. 뒤에서. 뒤에서 한다는 건 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은 됐는데 네. 그 어제 회의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건 그래서 처음에 빈자리가 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메꿨는데 기본적으로요. 그 탄핵과 탄핵에 대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거는 안 된다. 비상계엄 반대하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탄핵도 불가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가치가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뭐 이 두 중에 한 분들한테 탄핵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고 탄핵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받아들여라라고 하면 이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한테 그렇게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다른데 당신 들어와서 그 선대위 맡아라 그러면 그거 비상계엄을 그럼 저희는 잘된 거라고 이걸 계몽령이라고 인정하란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거 탄핵을 그러면 탄핵이 잘못된 거라고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못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보다 또 이재명 그 후보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가치라고 그 본다면 뒤에서 그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네. 공격하고 반박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그게 뒤에서 뒤에서 뭐 돕겠다는 그런 얘기가 의미일 것 그거예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논리를 이재명 후보와 반대되는 논리를 이제 잘 개발해서 목소리를 내준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 옆에서 선대위원장으로서 막 뭐 활동 이거는 지금은 할 수 없다. 아니 왜냐면요 네.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단일화를 해서 갑자기 한덕수 후보로 가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쪽의 선대위원장들은 네. 또 그쪽 선대위원장으로 네. 다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뭐 정치판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먼 얘기긴 한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다음 전당대회 또 나오나요? 그건 지금 얘기할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 지금 현재로는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막아서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된다는 게 큰 명제이기 때문에 네. 다른 그 개인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뒤에서 돕겠다고 한 거는 조금 잠정적인 입장 표명 또는 유보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유동적인. 네. 그러니까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표를 몰아준 분들은 오매불망 대선에 이기는 게 네네네네네. 최고의 꿈이고 그러려면은 이 선거 패러다임이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선택의 네. 선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중도 확장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그 노선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네. 단일화도 쉽지가 않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도 참여하기 어렵고 이낙연도 참여하기 어렵고 예. 그럼 단일화도 쉽지 않고 단일화를 그런 노선의 변화 없이 단일화를 하면은 단일화 시너지도 안 생겨나고 예. 그래서 그게 관건인데 그러려면은 한동훈 후보의 이 노선과 기조를 이 앞으로 캠페인 남은 한 달여간의 캠페인의 중심으로 빨리 세우고 또 그 바꿔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라는 사람을 그냥 인물 얼굴을 그냥 뭐 그 저 선대위 회의 테이블에 그냥 앉혀놓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국민들이 볼 때 그게 상징하는 그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데 대한 논의 없이 그냥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이름 올려놓고 전화해서 뭐 그렇게 합시다라고 잘못한 이야기해버리면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게 되면은 예. 이거는 뭐 예우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어제 그 선거에서 2등한 후보를 오늘 바로 내 선대위원장 해서 내일 회의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하는 것도 뭐 경우는 아무리 없죠. 네. 시간이 짧다고 그러더라도 그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캠페인을 이렇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은 네네네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네. 거기서 한동훈 후보 역할을 해달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되면 이제 한 후보도 네네네. 뒤에가 아니라 앞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정확한 자리와 그다음에 정중하게 좀 모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덕수 후보 필요했는데.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네. 패러다임이 똑같아요. 그 단일 후보도 결국은 그 노선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한동훈의 역할을 네네네네. 이렇게 무게 있게 둬야 되고. 근데 그 부분 정리 없이 그냥 뭐 그냥 들어와서 빨리 좀 해라. 대충 이거는 가면 거죠. 그거는 뭐 큰 의미가 두 없다고 분한테 봅니다.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대선을 정말 이길 생각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아니면 다음 그러니까 대선 이후를 좀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쵸. 뭐 좀 전에 그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나왔지만 네. 지도부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네. 그 전부터 계속 말로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네.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한다. 무조건 안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그래 하는데 네. 행동은 어디 행동은- 가시는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행동은 갑자기. 네. 이재명 후보를 네. 도와주는 아. 행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많은 그 리스크를 안고 정치 네. 생명이 그냥 꺼질 듯 할 때 한순간에 벌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살려준 거는 결국은 지난 정부와 대통령과 당이 민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네. 그 이재명이 싫고 빨리 좀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래 되면은 이상한 뭐 그럼 그렇다고 뭐 윤석열 정부나 뭐 국민의힘이 그럼 잡고 나라를 마음대로 하면 좋은가? 이 지점에서 고민이 되니까 예. 이재명이 일단 살려두는 쪽으로 계속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하는 말은 적대적 공생이잖아요. 겉으로는 내 적이다.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하는 행동은 계속 키워주고 서로 키워주고 서로 죽을 듯 하면은 살려주고.
지금도 그래서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네. 어제 그제 저 대통령 후보 선출되고 난 뒤에 단일화 관련된 논의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벌써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당에서. 지도부가. 기구를 만들 때가 아니지 며칠 남았다고 토요일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네. 기구를 만들 필요 뭐 있습니까? 네. 대리인 보내가지고 담판하게 하고 그다음 후보들끼리 만나가지고 격리하고 그게 오늘 내일까지 결정돼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경선을 저기 토론을 하든 그 여론조사를 하든 한 2, 3일 사이에 다 결정돼야 되는데 네.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예. 기구 만드는데 뭘 며칠 잡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할 생각이 있는 건가?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적대적 공생 관계 맞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하다 뭐 싫어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적대적 공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선을 정말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다 혹은 못 이기더라도 뭐 52대 뭐 48 정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잘 대선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여튼 대선 이후에 당권을 우리가 한번 잘 유지 내진 잘 잡아보자 요거가 훨씬 생각이 좀 강한 거 아닌가. 아니 뭐 누구든지 대선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친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이기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에 나눌 수 있는 전리품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판세는 너무나 지금 좀 그 민주당도 안 불리하니까. 그러겠습니까? 예, 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을 예, 거예요. 예. 근데 둘 중에 하나지. 권력을 잡는 게 더 우리 정권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더 우선이냐,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먼저냐. 당연히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먼저일 거예요. 지금 하는 양상들을 보면.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명분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싸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 그렇게 돼서 그 후보가 됐을 경우는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나는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과 야 우리가 지더라도 내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우리가 당권을 잡고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면 어떤 후보를 밀 것이냐. 네. 당연히 후자의 후보를 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왔던 예. 거잖아요. 지금 예. 진행 양상이 그런 거잖아요. 약간 저도 좀 그 비슷한 차원에서 한덕수 만약 전 총리가 후보가 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당에서 막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당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쵸? 당 그러니까- 정당 생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후보되는 게 당장은 뭐 크게 도움은 돼서는 안 되더라도 그냥 당권 유지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혹시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당연히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로 그러면 단일화를 원하는 내심 원하는 사람 겉으로 크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당내 혹은 뭐 지도부 쪽에 꽤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군요. 홍준표 후보를 밀다가 그쪽으로 간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배신감을 느끼고 예. 뭐 몇 차례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오늘도 뭐 올렸잖아요. 미국 간다고 네, 네. 가족과 함께 탈당하고 미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당으로부터 내쳐졌다. 예. 실망을 이런 많이 한 얘기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야 나를 믿는 줄 알고 친윤들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한덕수 후보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나를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그렇죠. 왔구나.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노발대발한 거. 그래서 바로 탈당한 거잖아요. 지자마자 예. 나는 네.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기탁금 3억 내고 이 경선을 힘들게 치렀는데 치러서 되자마자 당에서 지도부가 단일화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뭐 엊그제 그 뭐죠? 뭐 상견례 때 뭐 여기 한덕수당이야 뭐 그런 이랬다라는 얘기도 거 했었다면서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김문수 후보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경선 과정에서는 뭐 을지문덕이네 뭐 오늘 단일화에 굉장히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했지만 일단 되고 나니까 천천히 가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워낙 거대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뭉치는데 한덕수로 뭉칠 건지 김문수로 뭉칠 건지고 이게 만약에 파토가 났다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사실은 김문수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버티면 네. 예를 들면 11일 날 등록이잖아요. 11일까지 네.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리고 7일부터는 이게 선거 캠페인을 하기 위한 유세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매덕 들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 만약에 시간 끌면서 그때까지 안 되면 네. 7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네. 그러면 계약을 다 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1일까지 안 되면은 기호 2번을 그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등록했을 때면 기호 2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일화가 8번이 된다고. 되죠. 예.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정이에요. 한덕수 후보도 그런 고민이 있지만 당도 네. 후보 측도 부담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도 예, 네. 단일화를 빨리 진행을 안 해가지고 후보 등록도 각자 해버리고 네. 또 그 사이에 뭐 한덕수 후보가 뭐 후보 등록 전에나 또는 그 직후에 그냥 드랍을 해버린다면은 예. 그냥 뭐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다면 관계 없겠지만 안 그러고 계속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국민들, 당원들, 지지자들의 그 원망이 당 쪽으로 다 쏠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 조건도 다 그냥 당에다가 다 이렇게 위임을 했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좀 결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임을 하면 당연히 당 쪽에 유리하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넘겨을 국민들이 봤는데 당에서 꼼지락거리면서 안 하고 완전히 저쪽에다가 패를 다 넘겨줬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네. 그러면 본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에서 이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 단일화를 하라고 밀어줬지. 그 당신들 그냥 혼자 그래가지고 지라고 밀어줬냐? 예. 이래 되면은 그 네네네. 비난을 또 정치적 부담을 못 어떻게 받을 견디기 거냐.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만 힘든 건 부담을 아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 여론, 당심 이런 걸 보면 한덕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요. 오늘 뭐 리얼미터 나왔는데 네. 일단 대선 3자 가상 대결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의 상수처럼 한 46%대가 나오고 김문수가 27.8, 한덕수가 34.3%가 나왔어요. 네. 자, 그다음에 보수 진영만 놓고 봤을 때 보수에서 제일 단일 후보로서 적합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었더니 김문수 21.9, 한덕수 30%가 나왔고 짙은 빨강.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랑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격차가 좀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김문수 24.2, 한덕수가 49.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결과를 김문수 캠프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덕수에게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지지를 많이 지지가 더, 보내고 그러니까 더 있다. 적합하다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 당선되는 데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들 표도 같지만은 네. 단일화 기대파가 굉장히 많이 갔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곧 금방 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며칠만 좀 끌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네. 끌 만한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럴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 그럼 단일화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일 적절해요? 지금 시간이 며칠 없는데. 예. 이게 뭐 사실은 뭐 지금 온라인적으로 너무 많은 네. 현타가. 합의해야죠. 합의하고 바로 합의해서 토론하고 두 사람 이건 그냥 극적으로 타결을 해야죠. 사실 내용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한덕수 후보 쪽에서 당에다 위임했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상황에서 한덕수 측은 무슨 뭐 단일화 추진 기구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대법원 판결 받고 나서 야 우리가 뭐 단일화 안 하고 그냥 가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이런 한심한 말까지 믿기 어려운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또 실제로 그 김문수 후보 바로 측근에 있는 분들은 또 그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한덕수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예. 더 그런 의심을 네네. 받게 되는 그 거죠. 두 사람을 돕는 가장 가까이서 돕는 좀 뭐 알만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측에 누구 혹은 한덕수 후보 측에 누가 좀 있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그 김재원 네. 전 최고위원이 지금 네.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분을 그 사무총장을 시키려고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친윤들이 반대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밀렸고 그래도 비서실장이 핵심이죠. 근데 장동혁 그 전 예. 최고위원을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으로 다시 이제 장동혁 씨는 다시 사무총장 두 번째 하게 되는 건데 한동훈 저 네. 대표님께서 하다가 하고 예. 썩 보기 관운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원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과거에 네. 뭐 자통당 때 혹은 그
과거에 노동운동할 때 이렇게 그 경기도지사 때 했던 분들은 절대로 단일화하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걸 됐는데 이거를 넘겨주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당에서 간 분들은 다 이거 넘겨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정작 그 한덕수 후보 쪽에는 사람은 없대요. 사람은 그래요? 별로 없답니다. 거기에 아니, 무슨 네. 저 이정현 그 전 의원이 대변인하고. 전 대변인 하고 있고 네, 뭐 네, 네.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뭐 블로그라든가 뭐 이분을 지지하는 어떤 사이트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거의 저 한 100명 다 100단위여서 그래요? 처참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공중에 떠서의 지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한덕수 후보도 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막 계속 설득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 대선 나갈게 이렇게 한 걸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뭐 의원들이 설득을 해서 했는지, 뭐 윤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뭐 스스로 결단을 했는지, 뭐 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뭐 하여튼 결정을 하셔서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한덕수 좀 총리 쪽에서는 지금 네. 총리실에 있던 분들이 좀 있으시고 예. 그리고 사실상 당에 있는 친윤이라는 분들 이분들이 밀고 있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뭐 그 김문수 후보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재원 최고라든가 그다음에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 했던 거 노동운동할 때 네네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당 내에서 그렇게 막 썩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전체가 막 지지하고 이런 분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뭐 당에서 그러니까 뭐 나가셨던 거 아니에요. 예. 나가셔서 그래서 자통당으로 가셨던 거고 그러다가 뭐 극적으로 뭐 왜 노동부 장관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죠. 예. 뭐 정광훈 목사가 부탁을 한 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건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온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니까 인생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 쪽은 한덕수 한덕수 후보 후보. 쪽. 왜냐하면 벌써 단일화 추진 대표단 구성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측이 네, 그 아. 손영택 전 비서실장이 우리 측 대표다. 빨리 좀 상대 좀 정해줘라.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오늘 밤에 의총한다네요. 단일화 관련된. 아 그래요? 네, 하라고 막 밀어붙이겠죠. 뭐. 예, 그래서 후보 7시에 의총을 또 가까운 한다고 분들이 하고. 계속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미온적이고 발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니까 아, 의총을 김문수 후보 측 통해서-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가지고 네. 압박을 하는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다수가 단일화 쪽이니까 네. 예. 그 압박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이럴 거면 경선은 왜 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돈도 네.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 예를 들면 우리 당원들은 혹은 지지자들은 그렇게 성금 내가서 예. 그 1인당 29억 얼마잖아요. 뭐 다른 분들은 얼마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돈과 시간과 노력과 토론과 뭐 온갖 룰과 뭐 이런 걸 거쳐서 뽑아놨는데 하여튼 뭐가 좀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건 맞죠. 네. 저희 한덕수 후보의 행보도 조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이제 호남 다녀왔죠? 그렇죠. 네. 네, 첫 일정으로 먼저 쪽방촌을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약자 행보 이런 걸 한 거고 오세훈 시장도 또 동행을 했었는데 이제 또 막상 거기 가가지고 그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지는 않아가지고 또 조금 욕을 먹었고 또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던 게 그 이제 현장 둘러보고 나서 백브리핑 현장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영상 좀 보면 그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같이 좀 이렇게 단상으로 약간 끌려고 해요. 같이 합시다. 오늘 일정도 같이 하고 했으니까 영상 왜 안 줘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요건데 이제 가잖아요. 저 앞에 이제 마이크 세워놓은 대로 가는데 오세훈 시장을 이제 좀 막 아, 저 끌려고 오른쪽인데 하니까 오세훈 시장.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니까 저거는 명백히 제가 봤을 때 오, 거의 뭐 싸움 수준. 예, 저거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아주 강했던 거죠. 투샷은 잡히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좀 강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저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까지 빼는 것도 쉽지 않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저거는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현재 서울시장이라? 지자체장이니까 네. 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옆에 서는 것 자체가 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오 시장도 본인이 어차피 이제 그 아. 무대에서 빠진 상황에서는 네네. 본인의 역할을
단일화 성사 쪽에 네. 일정한 이제 불서식의 음. 역할, 중재 역할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 계속 너무 편드는 이렇게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 되면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아니, 그런 고민도 그럴 있을 것 것이고. 같으면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 아직 좀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 공직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일정도 보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가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도 하루하루가 꽉꽉 채워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든 네네네. 뭐 대중적인 또 접촉을 하든 네. 또는 정책을 발표하든 뭐 또 뭐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든 이게 하루하루가 지금 거의 금쪽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어제 하루 지나가 버렸죠. 오늘 하루 일정 없으면 또 지나가 버리죠. 근데 이거를 그 옆에 있는 정무적 그 인력들이 예. 꽉꽉 채워가지고 해야 거의 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좀 전에 말씀 있었지만 캠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네네네. 이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급하겠네요. 그리고 또 호남도 갔었잖아요, 광주. 예, 그래서 5.18 민주묘지를 갔는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막아서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하는 장면은 장면이 정말.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5.18을 광주 사태라고 또 네. 표현을 해가지고 또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출마 이후에 행보를 좀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한덕수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 초보니까 실수를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모습도 자기 옆에 오세훈 시장 세워놓으면 병풍으로 세워놓는 거는 본인이야 좋겠지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굴욕적이잖아요. 네. 야 이건 뭐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그건 좀 심한 제스처였고. 네. 사실 저 뒤에 그 인터뷰 시작하기 직전에 표정이 진짜 오묘하거든요. 그래요? 보여드렸는데 아, 그래요? 한 후보가 굉장히 오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광주 그 민주화 공원에 가서 네. 했던 얘기는 저는 아니 거기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악수인 것 같아요.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옛날에 호남 사람 아니라며요 또 본인이 네. 서울 사람으로 그 네, 네. 얘기를 하다가 그때 95년인가 뭐 특허청장 할 때는 그 전주라고 했더니 무슨 공보관이 와서 조선일보에다가 아 나 우리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서울 사람으로 바꿨던 거 예. 네.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또 김대중 정권 들어선 다음부터는 나는 호남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고향 세탁을 하신 건데 거기서 무슨 뭐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가 호남 비호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거는 별로 예. 적절치 않아 보이시고 고향 호남이라고 오케이고 호남 아니라고 안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희도 비대위원 할 때 저도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그때 비대위원들이 다 갔었거든요. 호남 거기 가서 네. 거기 가서 다 참배하고 다 했어요. 음. 근데 이걸 거부당하는 거는 왜인지를 본인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계속 헐떡을 하시려고 했어야 돼요. 22분 만에 돌아오는 거는 그건 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네. 그때 그 이태원 역에 조문 갔다가 막 항의하니까 돌아오고. 끝까지 안 하고 돌아갔었잖아요. 예. 그때가 좀 저는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치를 했던 분들의 그 판단이랑 그냥 공무원 내지는 관료를 좀 오래 했던 분들의 판단이 좀 다른가 봐요. 그 정치했던 분들은 거기서 끝까지 남아 있든지 뭘 하든 뭘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예. 그쪽 대표자랑 만나든가 뭐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소리 치면 다 조용해져서 관료 때는 그랬겠죠. 근데 정치인이 그렇게 됩니까? 거기서 막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하면 다 조용해서 자기가 연설 한마디 하면 다들 와 이렇게 박수 치고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두 손을 모으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노력이었다. 네. 그래도 역시 뭐 정치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지금 그 실수들 극복하고 뭔가 큰 꿈을 꾸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거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네. 본인은 정치 처음 하는 사람들이 다 실수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정치 초보였기 때문에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갔다 뭐 그 돌아오실 때 그 공항에서 지하철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갖고 막 상당히 뭐 예. 약간의 비아냥 사고가 했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돌아오셔서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 초보로서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죠. 네. 혹시 그 결론적으로 두 분 중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혹시 지금 예상은 하세요 지금? 글쎄요. 그 지금 흐름으로 보면 한덕수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되실 전 총리가 되실 가능성이 있죠. 더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이 거기서 당에서 조직적으로 밀고 있는 원내 거잖아요. 세력을 그러니까 뒤에 갖고 있기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우리 경선이라는 건 그냥 들러리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경선 참여했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렇겠네요. 네. 거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 보시기엔 누구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며칠 일단 뭐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고 하면은 이 여론의 추세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이번 주 안에 된다고 하면 한덕수 후보 쪽이 가능성이 높고. 예. 근데 더 시간이 더 간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유지하려면 저희 정무적인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들이 계속 이어져야 네. 되거든요. 여론을 붙잡고 또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지금 주변에 전혀 없어 보이는 거. 좀 전에 5.18 국민묘지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정무 본인이야 뭐 그런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네. 정무적 인력들을 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보통. 정무 참모들은 그런 상황에 가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예측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네. 포즈를 해야 된다. 어떤 메시지를 날려야 된다.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네. 가지. 그냥 일정만 늘렁 잡아가지고 다녀오시죠. 이러는 건 없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주변에서 일정만 잡아들인 거 아닌가. 예. 상황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또는 대비 그에 대한 건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앞으로 만약에 이번 주도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주도 넘어가면은 이걸 유지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또 하나 변수는 김문수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예. 뭐 별 효과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뭐 실제로 뭔가 좀 상승 기류가 생길 것인지, 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요, 그건 이제 유동적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우리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기대 속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경쟁을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클 거다. 한덕수, 김문수 후보끼리 경쟁하는 것보다 한덕수, 한동훈이 경쟁하면은 훨씬 더 이 컨벤션 효과, 시뮬레이션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라는 네. 기대도 있었고, 만약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본선에 그 단일화 경선에서까지 이겨버리면은 폭발적일 수가 있었는데, 뭐 지나간 예. 아쉬운. 예, 그럼, 그런 네. 좀 전에 이제 한동훈 후보 네. 그럼 얘기가 질문 나와서 하나만 더 하면 그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은 어쨌든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번에서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그 마음은 김문수로 향해요, 아니면 한덕수로 향해요? 누굴 더 지지해요? 뭐 이재명을 뽑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뭐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게 무슨 뭐 그 한동훈 전 후보가 뭐 지시를 내려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갈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혹시? 그건 상당히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들 굉장히 당에 대해서 예. 실망을 해서 뭐 이러니 차라리 저 젊은 네. 이준석에게 가겠다라는 예. 댓글 같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지지 사이트에 보면은. 네. 근데 최종적으로 그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번에 되면 이준석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의 상당수가 이준석에 가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두 자릿수 나온다 득표율. 네, 두 자릿수 나온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알 수는 없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당 지도부가 갑자기 이준석한테 사과할 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게 좀 지금 너무 하고 좀 있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없어 보이는 거 좀 아니에요? 없어 보이죠. 너무 아. 없어 보이죠. 네, 이제 하려면 와서. 진작에 했어야지 뭐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도 뭐 전혀 이건 의미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의미 없다. 이준석 후보는 근데 조금씩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스탠스도 바뀌고 있는데 예. 네.
그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거든요. 사과하면 네. 약간 좀 오픈할 듯이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은 사과해도 뭐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는 거는 또 국민이 좀 바뀌었다고 한 생각을. 2주 전에 저희 방송 나와서 사과 안 하겠지만 해도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 이전에는 예, 예, 예. 사과- 예전에 예, 네. 한 3주 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과를 검토를 한 게 그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풀어주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에 참여하려면 일단은 이제 참여했을 때 이쪽 진영이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겼을 때 거기서 자기의 입지가 있다, 역할 공간이 있다라는 그 희망이 보여야 고민을 할 텐데 그게 안 보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질 것 같다 해도 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겨도 그냥 팽당한다, 지난번처럼 뒤통수 맞는다. 라고 생각하면 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사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준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쫓아낸 거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뽑아준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그게 저는 정치적으로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굉장히 또 반당 반민이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오히려 반성하고 네. 그거를 그 권력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총대 메고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면은 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을 옮긴 거. 그거는 정말 당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민심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네, 진짜 네, 네. 반민주적인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걸 반성하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네. 이준석 대표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야 맞지. 네. 이거를 이 대표 개인하고 사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뭐 한이란 표현을 하더라고. 한을 풀어주는데 이런 접근 자체가 사고 자체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에 참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의원님은. 뭐 저도 뭐 당의 구성원이니까 문제가 있지만은 네. 당 지도부와 우리 구성원 전체가 아직도 좀 그 민심의 큰 흐름에서 네. 많이 그 비켜나 당이 있어서 이렇게 민심에서 멀어지고 당 안에 뭐 권력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 게 혹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등장 이후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망가졌는데 그래서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데려와서 어떻게든 뭐 땜빵 한번 해본 거고 이렇게 보십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제가 원래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당에 들어온 게 92년도 1월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네. 한 30년 됐는데 네. 95년 총선 96년 15대 총선 때가 사실은 보수 정당의 피크였어요. 그때부터 16대, 17대, 18대, 19 공천할 때마다 계속 내려가요? 파동이 일어나고 그냥 부서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약화되고 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 때도 후보가 없어가지고 예. 우리 쪽에서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해 이를 갈았던 네. 보수 개멸의 예. 저 선봉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예. 뽑아와 가지고 예. 해야 될 정도로 정말 그 정권 재창출 능력이 완전히 방전된 후보를 낼 수 없는 그런 당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되고 나서는 그 우리가 만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 가도록 좀 견제와 균형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걸 또 적나라하게 보여줘 버렸고. 그럼 뭐 당분간은 희망이 상당히 없군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안에도 그래도 좋은 인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당을 또 변화를 시켜 나가겠죠. 아니 근데 저희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민주당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 완전히 어버이 정당 아닙니까? 90%에 어버이 가까운 정당.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그 네. 공천 학살 있었던 걸 보면은 예. 저는 민주정당에서 그런 식의 그 잔혹한 공천 학살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구나 이제 지금 당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분이 지금 네.
그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민주당은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랑 국민적 지지를 얻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뭐 평가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시지만 꽤나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잘못된 방향 가는데 지지율도 형편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형편없지 않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여론조사 보세요. 비슷해요. 저 아, 그래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한데 상황이니까. 대선 대선 후보만- 후보로 봤을 때는 좀, 대선 후보는 예.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질이 멸렬해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던 것이고 그분은 이제 원래 처음부터 혼자서 계속 뛰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 40 몇 프로시잖아요. 계속 네. 그 실링 천장에서 지금 넘지를 못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네. 솔직히 저희가 그 비상계엄을 한 정당이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행동을 보여줬으면 우리 당은 이미 가루가 돼서 날아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적대적 네. 공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서로가 존재할 수도 살려주는 없었을 거예요. 거죠. 근데 아,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리겠다 해서 뭐 내란당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네. 무슨 뭐 탄핵한 첫 번째, 두 번째에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탄핵시키겠다는 거는 뭐 좋다 하지만 거기다가 뭐 북중러와 뭐 멀어지고 일본과 기이하게 가까워진 게 탄핵 사유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탄핵 사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탄핵 사유 할 때도 대통령 탄핵에다가 갑자기 추경호를 거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뭐 줄탄핵을 하겠다 뭐 누구든지 다 탄핵시켜 버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의회 폭력, 입법 폭력을 자행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쪽이 더 미우니까 이쪽을 좀 밉다가 이쪽 보니까 이것도 아니겠으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네. 민주당도 별로 그렇게 뭐 꼭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6월 3일 대선 지나고 나면 뭐 큰 이변이 있지 않으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된다고 치고 그러면 행정 권력 그다음에 의회 권력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 장악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갈 사람이 1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렇게 봐요. 아 그럼 개헌선도 넘어갈 수도 네,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 약점 잡고 뭐 여러 가지 뭐 니네 내란 정당에 뭐 네가 역할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들춰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손 들고 튀어버릴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공세를 펼쳐서 거의 무슨 국민의힘 거의 말살해 버리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당할 사람들은 아마 친윤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윤 네, 그분들이 뭐 들. 가장 가깝게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제일 먼저 당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당권만 잡으면 된다. 네. 대통령 뭐 선거 어떻게 돼도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네. 만약에 당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네. 뭐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몰아닥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뾰족한 수는 없이 암담한 미래가 보이고 마치 회색 코끼리처럼 쭉 그냥 오고 있는데 마땅히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신 모양이네요.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꼭 그렇게 계속 높은 것만은 이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그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 지지가 빠지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뭐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네. 빠지고 있고 그 법에서 거기 영향을 좀 많이 준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특히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네. 왜냐하면 선거를 다시 해서 당선되더라도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 전에 고법의 실현까지 나오게 되면은 예. 그것도 또 빠질 것이고 예. 안 그래도 지금 박스권에서 탈출을 못 하고 있고 높긴 하지만 그 박스권 안에 있는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이쪽은 단일화가 뭐 어떤 뭐 부분 단일화든 전체 단일화든 진행되면은 그 선거 만만치 않죠. 네.
야, 하여튼 뭐 국민의힘 두 분 오늘 좀 모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힘이 이렇게 막 나진 않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아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 아니 힘 빠지게. 힘날 건 없지 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네. 두 분이 좀 너무 이렇게 추억 처지시는 듯한 느낌이라.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희망은 좀 있어요 그래도. 불끈불끈 좀 아, 보여줘야 돼.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네. 지금 고법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속된 말로 지금 뭐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유죄로 내려졌기 때문에 네. 유죄인 분이에요 지금. 예. 선거법 유죄예요 유죄. 네. 단지 그게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만 따지고 있는데 네. 그 선고된 내용을 보면은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음.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법상의 그 고법이 판결을 내리면 저 민주당은요 430억 토해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네.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예. 상당한 논란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글쎄 이게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희희낙낙할 상황이냐? 아니 그게 저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좋은 무기도 있고 성장 가능성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의 그 강력한 후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야 우리는 그때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뽑았으면 그렇게 안 됐죠. 그게 안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잘 좋은 그림 만들어 볼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지났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또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들도 어쨌든 힘을 좀 합쳐야 될 텐데 그 역할은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다른 뭐 떨어진 후보들 이렇게 잘 찾아다니면서 힘을 좀 달라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한동훈 후보가 알아서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방향만 잘 잡으면은 네. 한동훈 후보든 모든 후보들이 참여할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일일이 막 만나고 뭐 밥 먹고 이럴 시간은 별로 없고 아, 그렇습니까?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당이 변화하고 미래로 가고 쇄신하고 민심을 얻고 하는 쪽으로만 가면은 아, 나머지 그래요? 후보들은 뭐 저는 참여할 거로 봅니다. 새로 캠프 꾸려지면 이렇게 다 같이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은 핸드폰 서로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공유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쓰던 거 핸드폰이 계속 아니고 쓰세요? 카톡방을 카톡방을 만들겠죠. 새로 만드시고 휴대폰은 새로 아, 돈 드는데 아, 그리고 범죄자도 아닌데 휴대폰을 왜 바꿔요? 아, 잠깐 기다려 주시고. 새로 사주면 좋긴 하죠. 새로 사주면 좋긴 하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등 총 128만 원의 혜택이 있는 새로 캠프 꾸려지면 거기 정수기는 좀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정수기 하나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통신사 변경을 하시면 최대 30만 원 또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꼭 비교 한번 해보시고 현금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비교원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한번 꼭 찾아서 신고해야 되겠네요. 신고하십시오. 네, 그러면 150%의 차액을 또 보상을 해드립니다.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오늘이 또 노는 날이라고 전화 안 받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늘 그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전화. 정프로는 쇼 호스테스면 진짜 대박 났을 것 같다니까요. 아, 진짜로.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 너무 아쉽다. 돈 냄새를 잘 못 맡으시네. 네, 그 냄새가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러나 열심히 또 아직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앞으로 뭐 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줄 잘 쓸게요. 자 오늘 국민의힘의 두 분, 저는 이제 두 분이 서로 김문수 후보를 조금 더 지지하시고 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셨던 이렇게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분 다 똑같아요. 한동훈 전 후보를 마음속으로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로 이렇게 정리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도 좋아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몸과 마음 모두 좋아하셨고 네. 저 마음으로. 마음으로 좋아하셨고 뒤에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것도.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뭐 어떤 역할을 좀 하세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계획. 해야죠.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슨 예. 역할이든 해야죠. 근데 역할을 우리 좀 우리 그 홍준표 대표 후보 말씀하시잖아요. 대선 때는 지기짝대기 하나라도 다 필요하다. 근데 그분 가셨잖아요, 미국. 그래놓고 그 말씀하시고 가시니까 조금 대신에 저희가 이제 지기짝대기든 부지경이든 역할을 해드려야죠. 네, 근데 많이 실망은 진짜 하신 것 같더라, 그죠? 예. 많이 속도 말 빈정상하신 것 네, 같아요. 상처가 좀 네. 마음의 상처가 크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또 그러다가도 근데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아 진짜 이거 별거 아닌 질문인데 하나만 할게요. 예? 궁금해가지고 그 원래 당 대변인 중에 김기흥 대변인이 있잖아요. 김 누구? 김기흥. 아 김기흥 씨.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캠프 대변인으로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당적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원래 당 대변인은 그거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 아마 당 대변인은 사임하고 갔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근데 국민의힘 당적으로 한덕수 캠프의 대변이 될 수 있는 뭐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당적은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당직은 다른 거니까. 당직만 내려놓고 예, 원래 갔다? 그분이 이제 원래 용산에 그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랬다가 이쪽으로 왔다 이게 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정현 대표도 지금 당적은 국민의힘일 일 거예요. 거예요? 네.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정현 전 대표. 아, 네, 뭐 네, 네. 탈당을 했을 거예요 그분은. 하다가 예. 지금 제가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 아, 맞네, 맞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났더니 자기 탈당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선거 끝나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네. 총선 끝나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안 그래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탈당한지 입당한지 좀 헷갈리실 때는 당 밸런스에 입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이게 그 단일화가 네, 당 밸런스가 있습니다. 단일화. 아주 호스트 천부적이라니까. 단일화가 만약에 적대적 예. M&A 형태로 단일화가 진행되면 우리 당에서 분명히 문제 삼았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당적을 이렇게 가지고 아, 그럴 수 있으면서 있겠네. 근데 이게 우호적 M&A로 진행되니까 아, 양해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좀 오. 희한한 그림이긴 하죠. 예, 예. 네. 자, 국민의힘 어쨌든 지금 제일 변수가 아마 많은 국민의힘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도 저희는 라이브로 갑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그죠? 심하네요 네, 진짜. 그러나 구독자는 생각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안타까워라. 1년 반 동안 1억 1천만 뷰가 나왔던데 아, 그런 것도 보세요? 다 보죠. 아, 그렇군요. 구독자가 26만, 29만 3천. 9만, 네. 6자 9자 헷갈렸구나. 네. 그러세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뭐 지금 딱히 일 없으셔서 저희 거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지금 구직자 좀 모시고 있거든요. 예. 한번 좀 지원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내놓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